아침 요가 수업. 부산의 아침은 유리처럼 맑았다. 해운대 바다 위로 햇빛이 얇은 비단처럼 펼쳐지고 파도는 낮은 숨결로 모래를 쓰다듬었다. 유리창을 넓게 낸 스튜디오 안으로 소금기 섞인 바람이 은근히 스며들어 나무 바닥에서 은은한 편백향이 올라왔다. 박준호는 출입문 옆 신발장에 구두를 가지런히 넣고 천천히 양말을 벗었다. 발바닥이 나무 바닥에 닿자 차가운 촉감과 따스한 햇빛이 동시에 느껴졌다. 몸의 균형을 잃고 있던 시간들이 잠시 멈춘 듯했다. 오셨어요, 박 선생님. 미소가 눈매까지 번지는 목소리였다. 한미숙, 이곳의 지도자. 검은 머리칼을 낮게 묶고 잔잔한 청색 레깅스 위로 흰 상의를 걸친 채였다. 군더더기 없는 몸짓이 고요한 물결처럼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자 박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더 곧게 폈다. 네, 잠이 일찍 깨서요. 말을 하며 박준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걸 알아챘다. 퇴직 뒤로 그는 어딘가 굵고 무거운 말투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 오늘은 달랐다. 창밖의 바다 때문인지 그녀의 인사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매트가 정갈하게 정렬된 공간에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누구는 어깨를 주물렀고 누구는 작은 하품을 삼켰다. 박준호는 창가 끝 매트에 서서 가볍게 손목과 발목을 풀었다. 반사된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바닥에 잔물결을 그렸다. 오늘은 호흡에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미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갈비뼈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쉴 때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그녀의 시범에 맞춰 박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흉곽이 부풀었다 줄어들 때마다 오래된 서랍을 여닫는 듯한 삐걱거림이 몸 여기저기에서 났다. 그는 그 삐걱거림이 부끄럽지 않았다. 늙어가는 것이 아닌 다시 움직이는 느낌에 가까웠다. 태산처럼 뿌리 내리고 하늘처럼 길어지세요. 산자세, 전굴, 다운독, 동작이 이어졌다. 바닥을 짚은 손에 자신의 체중이 고스란히 전해져 팔이 가늘게 떨렸다. 유리창 너머로 파도가 뒤집히며 흰 거품을 세웠다. 외리에서는 몇 달 전 가정의 식탁에 놓인 신문, 구인란을 멍하니 보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오늘은 조금 선명하게 답을 얻는 것 같았다. 박 선생님,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살짝 덕해졌다.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온기, 단정한 향수 냄새, 세심한 거리감, 모든 것이 지나치지 않게 조율돼 있었다. 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균형은 안정됐다. 팔에 떨림이 잦아들고 허리 뒤쪽까지 길대 공간이 열렸다.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미숙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나이 든 몸을 향한 예의가 섞여 있었다. 또 수업은 점차 깊어졌다. 반달 자세에서 그는 흔들렸고 전 사이에서는 시선이 자꾸 창밖으로 샜다. 그러나 마지막 이완 자세에 들어갔을 때 박준호는 천장에 반사된 햇빛의 흔들림 속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던 나음의 표면에 잔잔한 물이 고였다. 그는 그 물 위에 오늘의 숨을 올려놓았다. 천천히 몸을 깨워볼게요. 눈을 뜨니 천장에 걸린 모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강생들이 매트를 정리하는 동안 미숙은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다가 더 가까워졌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박준호는 매트 위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목 보호대를 가방에 넣는 동작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그는 어딘가 망설였다. 말 한마디만 더 걸면 오늘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커피 좋아하세요? 결국 먼저 말을 꺼낸 건 미숙이었다. 그녀는 창틀의 등을 가볍게 기대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바로 옆에 있어요. 수업 후엔 종종 그곳에서 따뜻한 걸 한 잔 마시면 몸이 금세 풀리거든요. 박준호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었다. 사실 저도 수업 끝나면 늘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향을 정해볼까요? 그녀가 작은 장난을 치듯 눈썹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전의 햇살이 한 줄기 박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스튜디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은 종소리처럼 뒤에 남았다. 건물 1층의 카페는 통유리 너머로 파도가 바로 보이는 자리였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수건들, 금방 닦아낸 테이블, 바리스타가 분주히 움직이는 손목,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바쁘게 빛났다.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주문을 마치고 창가 자리에 앉자 바다가 정면으로 펼쳐졌다. 파란 선이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다 어느 순간 하얗게 부서졌다. 두 잔의 커피에서 나니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좁아졌달까요?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종류의 시간이라서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고 말했다. 바다도 가만히 보면 늘 같은 것 같지만 매 순간 다르잖아요. 파도 모양도 바람 냄새도 몸도 마음도 그럴 거예요. 같은 듯 달라요. 그래서 호흡이 필요하고요. 선생님은 늘 이렇게 차분하세요? 아니요. 미숙이 웃었다.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리죠. 다만 수업할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편안해지는 걸 보면 같이 숨이 고르게 돼요. 박준호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다. 입가에 생긴 잔주름, 눈 밑에 부드러운 그림자, 말끝에서 스치는 온화함. 그는 자기 안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무언가를 느꼈다. 오랜 세월 닳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다시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다. 박 선생님, 손목은 괜찮으세요? 다운독에서 조금 떨리시던데. 네. 근데 선생님이 어깨 라인 잡아주신 뒤로 훨씬 수월했어요. 다행이네요. 다음에 오실 땐 손목을 덜 쓰는 변형 동작도 같이 해볼게요.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요. 나이에 맞는 방식이라. 좋네요. 말을 뱉고 나니 나이라는 단어가 왠지 부드럽게 들렸다. 어쩌면 그 단어는 그의 등을 눌러내리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속도를 정해주는 리듬일지도 몰랐다. 커피가 반쯤 비었을 때 카페 안으로 햇살이 더 깊어졌다. 유리창에 앉은 빛의 먼지들이 가볍게 춤을 췄다. 미숙이 컵을 받치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바람이 조금 세졌네요. 오늘 바닷가에 산책하시면 좋겠어요. 걸으시다가 허리가 당기면 여기처럼 숨을 길게 천천히요. 같이 걸으실래요? 박준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말을 의심했다. 너무 성급했나 싶었지만 이미 질문은 물 위에 떠올라 버렸다. 미숙은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멀리서 갈매기가 한 번 원을 그리고 사라졌다.
수업이 하나 더 있어서요. 대신 약속할게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끝나면 그때는 조금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자리를 일어서며 서로의 코트에 손을 댈 일이 잠깐 있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그의 오정과 바다와 커피와 그녀의 미소까지 전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소리가 다시 고요해졌을 때 박준호는 잠시 빈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익숙하고도 낯선 얼굴. 그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알았다. 다음 주가 그에게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직접적이고 상세한 섹스 장면, 대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대신 성적으로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감각적이고 몰입감 있는 로맨스로 챕터 2를 써드립니다. 욕망과 긴장, 스킨십, 키스까지는 묘사하되 노골적 표현은 피합니다. 바닷바람 부는 현관에서 오후의 바다는 색을 덜어낸 수채화처럼 잔잔했다. 빛이 가늘게 기울어 유리 난간을 타고 내려와 카페 현관 앞의 나무 벤치에 가볍게 눕혔다. 한미숙은 스트레칭이 끝난 종아리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살짝 뻐근한 근육에서 미세한 열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스쳤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심장을 간지렸다. 기다리셨나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수트 대신 얇은 자켓을 걸친 그는 오늘따라 더 젊어 보였다. 눈가에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주름이 웃음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였다. 조금요. 바람이 좋네요. 이 바람은 말이 많죠. 별 말도 안 하면서요. 그는 그 말에 스스로 웃었다. 미숙도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둘은 현관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유리문 너머로는 바리스타가 우유를 데우는 소리, 작은 접시가 포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더 조용했고 바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를 쓰다듬었다. 선생님은 요즘 뭐가 제일 좋으세요? 준호가 먼저 물었다. 아침에 호흡이 정리되는 순간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몸 안쪽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느낌. 그럼 괜찮지 않다고 할 때도 있나요? 그럴 때가 더 많죠. 미숙이 웃으며 손등을 쓰다듬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등을 흘끗 보았다. 손마디가 성실한 사람의 기록처럼 반듯했다. 맥박이 미세하게 뛰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것만 같았다. 준호는 자켓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춥다 싶으면 지고 계세요. 요즘은 해가 짧아서. 뜨거움이 손가락을 타고 손목으로 팔꿈치 너머로 번져갔다. 그 따뜻함의 끝이 어디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는 그 생각이 얼굴로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게 했다. 퇴직하고 나서의 시간은 어떠세요? 처음엔 끝이 없는 복도 같았어요. 준호가 말했다. 문이 양쪽에 줄지어 있는데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걸었죠. 그랬더니 발만 아프더군요. 문을 열어보셨어요? 하나씩요. 그는 미숙을 보았다. 오늘은 이 문이네요.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바람이 지나가 유리 난간의 그늘을 흔들었다.
미숙은 핫팩을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가 조심스럽게 옆으로 움직였다. 손등이 준호의 손등과 아주 가볍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닿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나이에 욕망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사람들이 종종 얼굴이 찌푸리죠. 미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근데 저는 욕망도 숨과 같다고 생각해요. 들이마셨다가 내보내야 막히지 않죠. 준호는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맞아요. 숨을 참으면 어지럽듯이 마음도 어지러워져요. 그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움직여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들어왔다. 그 작은 결속은 생각보다 깊었다. 손끝에서 시작한 뜨거움이 직선으로 심장까지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미숙은 고개를 창가로 돌렸지만 눈동자는 떨렸다. 박 선생님, 네? 가끔은 내가 너무 늦게 무언가를 배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오랫동안 내 몸을 잊고 살았거든요. 호흡도, 감각도, 손끝도. 그런데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는 성실하고 가족에게는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낯선 사람.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한 테이블 건너 앉은 젊은 연인이 소곤거렸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많은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걸어볼까요? 미숙이 먼저 일어섰다. 준호는 그녀의 목에 금세 바람으로 지워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섰다가 포개지기도 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준호가 걸음을 멈췄다. 하시면 되죠. 우린 어디까지 가도 될까요?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류였다. 미숙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바다의 잔광이 흩어졌다.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대답은요? 지금은 미숙이 한 발 다가섰다. 여기까지.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께에 멈췄다.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신장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약간 빠른 박동. 미숙은 그 리듬을 한 번, 두 번 손바닥으로 기억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서로의 열이 섞였다. 허락하시면 그가 낮게 말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만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먼저 댔다. 아주 가볍게. 다음에는 관자놀이, 그리고 뺨의 끝.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미숙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바람이 스카프를 밀어 올렸고 그녀의 숨이 얕아졌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입술이 겹쳐졌다. 길지도 짧지도 않게 마치 파도가 모래를 적시고 물러나듯 자연스러웠다. 말로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는 종류의 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웃고 있었다. 민망해서가 아니라 안도의 숨이 웃음으로 바뀐 것 같았다. 바다는 저 멀리서 은빛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내일도 수업 있으세요? 있죠. 그럼 내일도. 준호가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여기, 이 시간쯤. 네. 미숙의 대답은 확신에 가까웠다. 여기, 이 바람이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길,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자켓을 반쯤 걸쳐주었다. 몸의 절반이 그의 체온으로 덮였고 나머지 절반이 바람으로 식었다. 그 경계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미숙은 그 선을 따라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나 선은 이동한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면. 카페 현관 앞에 다시 서자 유리문에 둘의 모습이 포개져 비쳤다. 미숙이 먼저 문을 열며 말했다. 내일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그럼 오늘 밤은 조금 더 천천히 숨 쉬어 보겠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꿈에 바닷바람이 들이닥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는 낮은 울림이 사라질 즈음 그의 가슴은 아직도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알았다. 오늘의 여기까지가 어쩌면 내일의 조금 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자신을 오래된 복도에서 꺼내고 있다는 것을. 저녁의 불빛, 작은 용기. 해운대의 저녁은 바다 위에 불을 켜는 일과 같았다. 하늘은 남은 빛을 조용히 접고 식당가의 간판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조개 굽는 냄새와 파도 소리가 얇은 골목을 따라 뒤섞여 흘렀다. 유리창 밖으로는 잔물결이 네온 쌓인 빛을 조각조각 쪼개며 밀려왔다. 박준호와 한미숙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엔 방금 센 불에서 내려온 해물탕이 소리를 냈고 반짝이는 대합과 굵은 대파가 김을 올렸다. 접시에는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와 초록빛이 도는 산초 소금이 같이 나왔다. 소주병을 기울이자 잔에 짧은 파문이 생겼다. 따뜻한 거부터 드세요. 미숙이 국자를 들어 그의 그릇에 국물을 넉넉히 퍼주었다. 저녁 바람이 제법 차요. 몸을 먼저 데워야죠. 예전 같으면 늦게 먹으면 속이 쓰릴까봐 피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선생님이 골라주셔서 그런가 봅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곤란한데요. 미숙이 장난스레 눈썹을 올렸다. 앞으로도 자주 고르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다. 국물은 미묘하게 달고 깊었다. 바다의 오래된 맛이 혀끝에 천천히 번졌다. 식당 안쪽에서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낮게 깔렸고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조용히 숟가락을 부딪혔다. 퇴직하시고 나서 제일 낯설었던 게 뭐였어요? 미숙이 물었다. 시계요. 준호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한동안은 시계가 멈춘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멈췄더군요. 시계는 잘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가에 오신 거고요? 처음엔 그냥 몸이나 좀 풀자고 왔죠.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근데 그날 선생님이 호흡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속까지 들어오더군요. 숨 말고 마음도 펴져야 한다고. 미숙은 잔을 기울였다. 투명한 액체가 입술을 적시고 그 뒤로 볼이 아주 조금 물들었다. 저도 누군가의 호흡을 간신히 붙잡아 본 사람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밤마다 숨이 가빠졌거든요. 그때 알았죠. 잘 먹고 잘 자는 것보다 잘 숨 쉬는 게 먼저라는 걸. 죄송합니다. 여쭤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말해도 돼요. 미숙이 조용히 웃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궁금해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말끝이 내려앉자 잠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 고요 안에서 곡물의 김만 가볍게 흔들렸다. 준호는 그녀의 숟가락 끝에 붙은 작은 파 조각을 보고 무심코 손수건을 꺼냈다. 잠깐만요. 여기. 그는 손수건을 건네다 멈칫했다. 너무 가까운가? 너무 서두르나? 미숙이 알아채고 스스로 손수건을 받아 입술가를 톡 닦았다. 고마워요. 그녀의 손가락이 손수건을 접는 동작이 유난히 정갈했다. 천의 결이 손끝에 남아있는지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차분해졌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함이었다. 선생님,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다.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식탁 위의 김이 아주 잠깐 멎은 듯 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놀람보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척이 있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손끝이 말해줘요. 미숙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누군가를 오래 보살핀 사람의 손, 자신의 시간을 나눠 쓰던 사람의 리듬. 준호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못하겠어요. 소주 한 잔이 더 비워졌다. 식당 밖 유리에는 빗방울이 첫점을 찍었다. 곧이어 얇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네온사인의 빛이 물 위에 얇게 흩어졌다. 비 오네요. 미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바다 냄새가 더 짙어지겠어요. 원래는 식사 후에 조금 걸을까 했는데 걸을 수 있죠. 비는 잠깐일지도 몰라요. 계산할 때 준호가 카드를 내밀었지만 미숙이 가볍게 그의 손등을 눌렀다. 반반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게. 네. 짧은 대답 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안함이 그를 조금 더 단단하게 했다. 식당 처마 아래로 나오자 비가 규칙적으로 낙하했다. 어둠 속에서 파도와 빗소리가 겹쳐져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미숙이 우산을 폈다. 큰 우산은 두 사람을 충분히 덮을 만큼 넉넉했지만 그 안쪽의 거리는 도리어 가까웠다.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숙이 우산을 그의 쪽으로 더 기울였다. 우산살이 흔들리며 빗방울이 가장자리에서 부서졌다. 준호는 그녀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가 쥐춤했다. 괜찮을까요? 오늘은 그녀가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을 정하고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비는 조금 굵어졌다. 골목 끝 간판 불빛이 우산천을 얇게 물들였다. 둘의 그림자가 젖은 도로에 겹쳐졌다가 떨렸다. 미숙은 발끝이 모아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도 웃음도 아닌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어렸다. 박 선생님, 네. 우리가 어디까지 가도 될지 또 묻는다면 그녀는 아주 가까이 속삭였다. 오늘은 한 걸음만. 말이 끝나자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섰다. 우산 아래의 작은 공간이 더 작아졌다. 그의 숨과 그녀의 숨이 같은 박자로 포개졌다. 먼저 다가간 건 그의 손이었다. 그는 그녀의 턱선을 조심스럽게 받치며 얼굴을 기울였다. 입술이 닿았다. 짧고 고요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길었다. 바람이 우산 가장자리를 흔들었고 빗소리가 순간 멀어졌다. 떨림은 있었지만 거친 탐욕은 없었다. 욕망이었으되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함께였다. 입술이 떨어지고 나서야 소리가 되돌아왔다. 택시가 멀리서 지나가고 누군가가 달려와 처마 밑으로 숨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만 조금 바뀌어 있었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차 한 잔 가능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가능해요. 미숙이 웃었다. 단, 오늘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요?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로 살며시 걸쳐주었다. 젖은 공기 사이로 따뜻한 천의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편안함과 경계가 함께 놓여 있었다. 선생님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갑자기 준호가 물었다. 요즘은 조용한 재즈요. 멜로디가 길게 이어지는. 그럼 다음엔 그런 데로 가죠. 바다 말고 음악이 있는 곳. 좋아요. 바다와 음악이면 충분하죠.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우산을 반쯤 그에게 넘겨주고 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차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우리를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줘서. 문이 닫히고 택시를 가르며 지키고 싶었다. 대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오랜만에 속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빗소리는 여전히 도시의 맥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어 가슴에 끌어안고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꾸준히 백색의 선을 그었다. 그 선은 금방 사라졌지만 다음 선이 이어졌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다른 한 걸음으로 이어질 것임을 바다는 묵묵히 알려주는 듯했다. 비 오는 밤 차창에 남은 숨. 저녁 수업이 끝날 즈음 유리창 밖은 이미 젖어 있었다. 실핏줄처럼 가는 빗줄기가 스튜디오의 간판 불빛을 따라 흘러내렸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루의 끝을 차분히 눌렀다. 한미숙은 접어둔 매트를 어깨에 메고 현관 앞에 서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우산을 깜박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골목은 얇은 연필로 그린 듯한 모래선들로 가득했다.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였다. 그는 검은 우산을 반쯤 접어들고 있었고 재킷 소매가 비에 젖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오늘 길이 미끄러운데.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젖으면 곤란한 분이 계시니까요. 둘은 같은 우산 아래로 들어섰다. 어깨와 어깨 사이 바람이 파고들 틈이 거의 없었다. 스튜디오 앞에서 코너를 돌아 나가자 그의 차가 보였다. 실내등이 부드럽게 켜졌고 미열이 남은 좌석에서 향이 올랐다. 젖은 공기를 히터가 천천히 말렸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어내듯 오가고 물방울이 불빛을 조각내며 미끄러졌다. 이숙은 조심스레 안전벨트를 매고 젖은 머리카락을 한 번 쓸어 올렸다. 그 동작에 묻은 빛이 이마에 번졌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준호가 글러브 박스를 열어 작은 수건을 꺼냈다. 잠깐만요. 그는 수건 끝을 집어 가볍게 그녀의 머리끝을 눌러주었다. 수건이 지나간 자리마다 빗물이 착 가라앉았다. 손길은 조심스럽고 지나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가 시동을 걸며 물었다. 남편과 함께 들어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뒤로는 익숙함이 버팀목이었죠. 저는 반대로 익숙함이 족쇄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익숙함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남겨둔 약속처럼 남잖아요. 피아노가 흘렀다. 낮게 깔린 건반 소리가 히터의 온기와 섞여 조용한 호흡을 만들었다. 혹시 멀미하시면 창문을 조금 열까요? 아니요, 지금 공기가 좋아요. 미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손가락 마디에 남은 수건의 촉감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촉감은 물처럼, 그러나 온기를 품은 물처럼 오래 남았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었다. 비는 더 굵어졌다.
유리창 위에 작은 강들이 생겨 서로 합쳐졌다가 흩어졌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벨트가 뒤틀렸네요. 그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 가까이에서 잠깐 멈췄다. 실례합니다. 네. 그가 살짝 벨트를 당겨 올바르게 정리하는 동안 둘의 숨이 한 호흡쯤 겹쳤다. 그의 손등에 묻은 물기가 그녀의 뺨 가까운 공기를 시원하게 스쳤다. 그 짧은 냉기가 오히려 안쪽을 뜨겁게 만들었다. 미숙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다. 네. 오늘은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그 질문은 욕심처럼 들리지 않았다. 경계에 선 사람이 건네는 예의처럼 들렸다. 미숙은 유리창을 한번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찻장을 두드렸고 라디오의 음이 바람에 실려 얇아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손등 위에 얹었다. 오늘은 마음이 다치지 않는 데까지. 그럼 제가 먼저 멈출게요. 같이 멈춰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아주 천천히 얼굴을 기울였다. 먼저 닿은 곳은 이마였다. 이마에 닿은 입술이 짧게 떨렸다가 떨어졌다. 두 번째는 눈가 근처였다. 눈썹과 관자놀이 사이 하루의 피로가 모여드는 곳. 거기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숨이 얕아졌다. 세 번째가 입술이었다. 물맛이 섞인 온기, 천천히 가까워지는 박동, 의자 등받이에 내려앉는 무게. 그들은 길게 그러나 거칠지 않게 키스했다. 의도적으로 서두르지 않았고 멈춰야 할 때를 서로의 숨에서 찾아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선을 한 번 따라 내려왔다가 목덜미쯤에서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목을 감싸며 두 번, 세 번 맥박을 헤아렸다. 그 박동이 둘 사이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차창에는 서리가 얇게 앉았다. 히터 바람이 그것을 흩뜨렸다가 다시 앉혔다. 죄책감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미숙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단어가 제 어깨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의 다른 곳에서는 살아있다고 말하네요. 저도 비슷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멈춰 있어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움직이니 들립니다. 나를 잃을까봐 두렵지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뒷차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그는 잠깐 더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출발했다. 도로 옆 바닷가는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집 앞까지 가지 말까요? 그가 물었다. 혹시 불편하실까봐. 네, 코너 돌아 작은 문 간판이 있는 카페 앞에서 내려주세요. 거기서부터는 우산으로 괜찮아요. 차가 약속한 곳에 멈추자 빗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카페의 간판 불빛이 우산살을 파랗게 적셨다. 미숙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오늘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가 웃었다. 멈추는 법을 같이 배우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될 줄 몰랐어요. 그녀가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빗물이 사선으로 차 안으로 들이쳤다. 준호가 재빨리 우산을 펴들고 밖으로 내렸다. 그의 어깨가 단번에 젖었다. 그는 우산의 절반을 안쪽으로 기울여 그녀 머리 위를 덮었다. 빨리 들어가세요. 선생님은요? 저는 비 맞는 게 조금 익숙합니다. 오늘은 그는 말을 멈추고 우산 안쪽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멈춘 그 지점이. 미숙은 손을 살짝 조여 답했다. 그 짧은 압박이 긴 말보다 정확했다. 내일 수업 끝나고 바다 옆 벤치 괜찮을까요? 네, 내일도 바람이 불어도. 그녀는 우산을 받아들고 비를 가르며 몇 걸음 물러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줄기 사이에서 얇게 이어졌다가 흔들렸다. 골목을 휘감는 빗소리 위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그 음은 마치 잘 쉬라고 말하는 인사 같았다. 차문이 닫히자 조용한 진공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준호는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보았다. 파란 우산 아래 그녀의 걸음이 느리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이어졌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오늘따라 그 호흡은 음악의 박자처럼 정확했다. 그는 알았다. 방금 전 차창에 맺힌 서리처럼 금세 사라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져도 다시 맺힐, 멈춰도 다시 이어질, 조심스럽지만 선명한 무언가라는 것을.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다시 바다 쪽으로 차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끊임없이 선을 그었다. 그 선은 금방 지워졌지만 또 다른 선이 뒤따라 그려졌다. 오늘의 여기까지는 내일의 한 걸음 더를 준비하는 조용한 약속처럼 차창에 얇게 남아 있었다. 바다 쪽 작은 호텔 비는 하루 종일 쉬지 않았다. 해운대 골목 끝 오래된 간판이 흔들리는 작은 호텔의 네온이 물기 어린 공기 속에서 번졌다. 로비에는 바닷물 냄새와 세제를 막 헹군 린넨 향이 섞여 있었고 카운터 뒤 노인은 반쯤 감은 눈으로 체크인 카드를 밀어주었다. 바다 보이는 쪽으로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를 꺼내놓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절반쯤 꺼졌다. 스테인리스 벽에 두 사람의 얼굴이 얇게 겹쳤다 떨어졌다. 한미숙은 우산을 접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 안전할까요? 오늘만은 쉼표처럼 두고 싶어요. 준호가 답했다. 불편하면 바로 돌아가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 마음도 여기 있고 싶네요. 문을 열자 낮은 조명에 노란 빛이 먼저 맞았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비스듬히 바다를 긁고 있었고 유리창 아래 난간에 물방울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다. 벽걸이 전기 주전자가 작게 끓는 소리를 냈다. 준호는 먼저 난방을 올리고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미숙은 젖은 머리끝에 수건으로 살짝 눌렀다. 손에서 물기가 떨어져 바닥에 맑은 점을 만들었다. 따뜻한 차 드릴까요? 좋아요. 몸이 아직 비에 젖어 있는 기분이라. 그는 작은 티백을 두 잔에 나눠 담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오며 공기 속으로 은은한 허브 향이 퍼졌다. 잔을 건네받은 미숙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준 채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 너머 어둠 속 파도는 보이지 않는 선을 끊임없이 그었다 지웠다. 준호 씨. 그녀가 부르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우리는 약속이 있죠? 네, 서로를 잃지 않는다는 약속. 그는 다가서며 미소 지었다. 지금이라도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요. 미숙은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멈추고 싶지 않을 때도 멈출 수 있다는 마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리는 길지 않았다. 준호는 수건을 들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수건이 지나간 자리마다 물기가 가라앉고 그 아래의 온기가 얼굴로 번졌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관자놀이로 그리고 뺨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숨이 얕아졌다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지 위에서 겹쳐 흔들렸다. 괜찮아요? 네. 미숙이 웃었다. 생각보다
마음이 조용해요.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잡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빠져나왔다. 넥타이가 의자 등받이에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등이 닿는 지점에서 멈췄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았고 잡아당기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도가 겹치는 걸 확인하는 듯한 오래된 악수처럼 정중한 손길이었다. 여기 불을 조금만 낮출까요? 미숙이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며 방 안의 경계가 부드럽게 흐려졌다. 바람에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뒤로 바다의 어둠이 더 가까워졌다. 이 밤이 끝나도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좋아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천천히 그가 대답했다. 서두르지 않고 말로 확인하면서 입술이 다시 겹쳤다. 이번엔 더 오래, 그러나 거칠지 않게. 숨이 맞춰지고 심장 소리가 서로의 가슴께에서 느껴졌다. 미숙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얇게 감쌌다. 박동이 2번, 3번. 규칙적으로 전해졌다. 준호의 손은 그녀의 등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올랐다가 내려왔다. 그녀의 어깨가 그 손길에 맞춰 이완되었다. 코트가 의자에, 스카프가 침대 모서리에, 수건이 카펫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소리들은 모두 낮았다. 창밖 빗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피아노 한 소절이 틈틈이 방안을 채웠다. 말의 끝이 작게 떨렸다. 미숙은 스스로의 말에 놀란 듯 눈을 감았다. 준호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지금, 여기까지. 네. 그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용기를 배운 밤으로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 서로의 온도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밤. 미숙은 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삼켰다.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다르게 숨쉬고 있다는 건 분명하네요. 저도 그래요. 준호가 창가에 기대 섰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피아노의 야금처럼 이어졌다. 정지된 시간에서 한 칸 움직였다는 감각. 그게 이렇게 큰 미로일 줄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 곁으로 와 앉았다. 손등과 손등이 닿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 잠시 흘렀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바다 쪽 벤치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내일도 바람이 불어도. 미숙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우리를 잃지 않는 선에서. 밤은 점점 깊어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카펫의 끝자락을 스쳤다. 두 사람은 조명을 더 낮추고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라디오의 마지막 곡이 잦아들자 방 안은 빗소리만 남았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잠깐의 선잠 끝
미술이 가만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오늘의 여기까지를 지켜줘서요. 그 말은 하나의 매듭이 되어 밤을 정리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파도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지웠다. 그 선처럼 두 사람의 경계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무너뜨리는 대신 새로 긋는 방식으로. 새벽이 다가올 때 유리창 가장자리에 희미한 은빛이 번졌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손가락이 한 번 더 맞물렸다가 조용히 풀렸다. 오늘의 여기까지는 충분했고 내일의 한 걸음을 예고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낮은 불빛, 이어지는 숨, 아침. 유리창에 흩어진 구름이 느리게 걷혔다. 바다는 아직 잔잔했고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겨울 커튼은 젖히듯 조용했다. 수업을 앞두고 매트를 정리하던 한 미숙은 휴대전화의 짧은 진동을 느꼈다. 오늘 바람이 순합니다. 수업 잘하세요. 박준호였다. 끝나면 골목 카페 창가 자리요. 짧은 답을 보내고 화면을 덮자 마음의 표면에 얇은 빛이 번졌다. 그 빛이 수업 내내 호흡 사이를 오갔다. 수업이 끝나고 그들은 약속대로 앉았다. 카페 창 너머로는 가느다란 햇살이 테이블 모서리에 얹혀 있었다. 바리스타가 잔을 올려놓자 커피향이 가볍게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손목 보호대를 하나 더 샀습니다. 전에는 검은색만 있었는데 이건 좀 밝습니다. 고마워요. 봉투를 받아들이며 미숙은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눌렀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 어느 곳에는 아직 맑은 물방울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시장 근처의 작은 방에 들렀다. 자갈치 쪽으로 난 좁은 골목을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오래된 다세대의 3층. 계단 손잡이엔 손때가 깊게 베어 있었고 복도 끝창으로 바다가 한 조각 보였다. 문을 열자 낮은 조명의 노란빛과 전기주전자 끓는 소리가 먼저 그들을 맞았다. 잠깐 쉬었다가 가요. 미숙이 말했다. 오늘은 온몸이 고르게 피곤해서 좋은 피곤함이네요. 코트를 벗어 등받이에 걸고 준호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방 안은 두 사람의 젖은 공기와 민는의 냄새로 천천히 데워졌다. 그는 가방에서 조용한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다. 피아노의 몇 개 음이 방의 구석을 둥글게 스쳤다.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컵을 건네받은 미숙은 근처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닷내음이 얇게 스며들었다. 여기 바람이 잘 드네요.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숨이 길어져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재즈는 낮게 이어졌고 빛은 커튼 가장자리에서 얇은 풀잎처럼 흔들렸다. 이따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평범한 소음들 속에서 시간이 알맞게 늘어났다. 준호 씨, 네. 우리가 정한 선 오늘도 지킬 수 있겠죠? 지키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는 미숙의 말끝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알아챘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이 돌아왔다는 증거 같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 끝을 수건으로 가볍게 눌렀다. 물기가 거의 사라진 자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미숙이 소리 없이 웃었다. 이런 세심함, 나이 들수록 더 고마워집니다. 저도요. 누군가가 내 호흡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명 스위치를 한 단계 낮추자 방의 윤곽이 부드러워졌다.
그림자와 빛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서로의 얼굴은 더 가까워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미술의 숨이 얕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 가볍게 포개진 입술이 천천히 길어졌고 그 사이로 재즈의 박자가 들어왔다. 키스는 거칠지 않았고 오래된 약속처럼 정중했다. 괜찮아요? 네. 미숙이 낮게 대답했다. 마음이 조용해요. 그의 손은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등허리 어딘가에서 멈췄다. 그 멈춤에는 욕심 대신 배려가, 갈망 대신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가늘게 감싸 쥐었다. 맥박이 손끝으로 또렷하게 전해졌다. 둘의 호흡이 서서히 맞춰졌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스쳤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낮은 말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두 사람은 키스를 멈추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미숙이 속삭였다. 여긴 우리 둘만 압니다.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공기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다시 데웠다. 김이 올라와 안경알을 얇게 흐리게 했다. 요즘 집에서는 어떤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대화가 늘어났고 장보기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누군가와 더 솔직해질수록 다른 누군가와의 거짓도 또렷해진다는 것. 죄책감, 네. 미숙이 잔을 내려놓았다. 저도 매일 마주합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나를 인정하려고요.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에게서 나는 미세한 체온, 숨소리, 손끝의 무게가 정적을 채웠다. 미숙이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풀어 의자에 걸었다. 그 단순한 동작이 묘하게 시선을 붙잡았다. 춤 추실래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 공간에서요? 네, 음악이 있으니까. 둘은 조심스레 일어났다. 재즈의 느린 박자에 맞춰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깨와 어깨가 살짝 닿았다, 떨어졌다. 손바닥이 손바닥을 덮었고 발끝이 카펫에 얕은 선을 그었다. 춤이라 부르기엔 서툴렀지만 둘의 균형은 의외로 안정적이었다. 스며든 노을이 바닥에 사각형의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 끝자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겹쳤다가 천천히 풀렸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미숙은 머리끈을 찾아 묶었다. 작은 매듭을 고르는 손길이 단정했다. 가봐야 해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여기서 각자. 그녀는 미소를 띄었다. 우리 약속 지키려면요. 문을 나서기 전 그는 그녀의 손을 짧게 그러나 깊게 잡았다. 내일 스튜디오 뒤편 벤치에서. 네, 바람이 불어도.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미숙은 한 번 뒤돌아보았다. 준호가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모두가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를 지켜줘서. 그런 뜻의 표정. 골목으로 나오자 소금기 어린 바람이 볼을 스쳤다.
시장의 소음이 낮게 깔렸고 멀리 바다는 은빛의 얕은 선을 그었다. 미숙은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바람결에 금세 지워졌다. 한편 방 안에 남은 준호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을 조금 더 열자 하늘이 빠르게 먹빛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의 비가 씻어낸 자리에 오늘의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오늘 좋았어요. 오늘의 여기까지. 미숙이었다. 저도요. 내일 같은 시간.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전등을 껐다. 방 안에 남은 건 재즈의 마지막 음과 두 잔의 컵에서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김, 그리고 손바닥에 남은 온기였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알았다. 이 느린 하루들이 쌓여 언젠가 반드시 선택의 이름으로 불릴 거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배우는 호흡의 길이, 그 길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바닷바람이 다시 한번 복도를 지나갔다. 그 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속으로 번지는 파문.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스튜디오의 유리창엔 바다가 얇은 막처럼 붙어 있었다. 밤새 비가 잦아들어 공기가 맑았고 캄백향이 더 또렷했다. 한미숙은 매트를 고르고 벽면 거울의 각도를 살짝 조정했다. 그 움직임은 늘 하던 대로였지만 오늘은 손끝이 한 번씩 더 멈칫했다. 문 근처에서 학생 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요즘 박 선생님 늘 창가 자리네. 안을 둥글게 감싸자 속삭임은 금세 음악 아래로 숨어버렸다. 오늘은 중심과 호흡, 그녀가 말했다. 눈앞이 아니라 안쪽을 바라봅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전굴전사, 반달 자세. 따라오는 발소리는 성실했지만 시선들은 자꾸 거울 가장자리로 몰렸다. 박준호는 창가 매트에서 조용히 호흡을 세웠다. 미숙이 그의 어깨를 정렬해 주려 한 걸음 다가가자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떠났다. 유리문에 달린 방울이 작게 울리고 박준호만이 매트를 들고 조금 늦게 현관으로 나왔다. 수고하셨어요. 그가 낮게 인사했다. 네, 오늘은 호흡이 들숨보다 날숨이 길었네요. 미숙의 회답은 평소 같았지만 어딘가 한 톤 낮았다. 현관 앞 벤치에 앉자 바닷바람이 유리 난간을 쓰다듬었다. 손님이 빠져나간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컵을 정리하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방금 들으셨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선생님이 불편할까 봐요. 그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보냈다. 소문은 늘 전에 있던 공기를 제 속도로 덮죠. 호흡과 속도가 안 맞으면 쉽게 어지러워지고요. 그때 낯익은 추강생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참 보기 좋으시네요. 말끝이 불필요하게 반짝였다. 지나가며 벤치 위에 놓인 종이컵을 힐끗 보고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유지한 채 돌아섰다. 뒤돌아서는 발뒤꿈치가 유난히 가벼웠다.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가 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종이컵 가장자리에 묻은 미세한 물기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다.
오늘은 마시지 말죠.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저녁에 잠깐 사람 없는 길로 걸을래요? 스튜디오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엔 조심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스튜디오 뒤편 계단으로 내려가면 작은 데크가 나왔다. 특유의 소금기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겹쳤다. 바닷길을 비껴 걷자 사람들의 발자국이 뜸했다. 가로등도 드문드문. 오늘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하늘을 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짧은 빛의 조각이 지나갔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몸이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더 천천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의 화면을 꺼냈다. 배경화면에 바다가 있었다. 파도의 선이 얇게 굽이치고 있었다. 동의합니다. 그가 화면을 끄며 말했다. 저도 선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진하게 그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당겼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스카프 끝을 정리해 주려다가 멈췄다. 허락을 기다리는 손짓. 괜찮아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스카프를 잡아 목선에 맞췄다. 손끝의 온기가 잠깐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 짧은 닿음은 오래 남았다. 그런데 그가 낮게 말을 이었다. 집에서도 변화를 감추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먼저 말하고 설거지를 돕고 산책을 제안하고 좋은 변화인데 동시에 질문을 부르죠? 네. 둘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대화는 느렸고 공감은 빠르게 오갔다. 저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죄책감만 남기지 않기 위해 하루를 더 단정히 살아보려 해요. 수업을 더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더 집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숨을 놓치지 않기. 그럼 저는 집에서 대화를 더 정직하게 늘려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면 돌려 말하는 것도 결국은 상처더군요. 잠시 파도가 데크 밑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가까워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섰다. 빛이 줄어들며 서로의 얼굴선이 부드럽게 어두워졌다. 조심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스튜디오에 드나들던 중년의 남성이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람이 세니까요.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는 무심한 듯 그러나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미숙이 빠르게 대답했다.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몇 걸음 물러나더니 다시 뒤돌아 한 번 더 쳐다보고 사라졌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가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미숙이 결론처럼 말했다. 네, 여기까지. 준호가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디선가 얇게 떨렸다. 밤. 준호의 집 식탁은 보기 드물게 환했다. 아내 윤정은 국물에 넣으며 말했다. 요즘 일찍 들어오네? 응, 저녁이 좋더라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런데 윤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향수 바꿨어? 아니. 그럼 세제가 바뀌었나? 낯선 냄새가 나서. 그녀는 무심한 듯 웃었다. 나쁜 뜻은 아니고 요즘은 당신이 낯설 만큼 친절해서 좋은데 이상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숨을 세다 보니까.
요가. 윤정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들려왔다. 그래, 오래가면 좋겠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설거지를 하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마음이 멈춰 있었다. 거짓과 진실 사이 어디에 멈추어야 할지 스스로 묻는 얼굴. 물줄기가 접시를 타고 흘러내렸다. 거실에서 윤정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내일? 응, 그럼 버스 안 타고 택시로 가자. 전화를 끊은 뒤 그녀가 말했다. 내일 낮에 잠깐 나갔다 오자. 요즘 바람이 좋아. 부산타워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떨까? 부산타워. 그 단어가 준호의 귓속에서 크게 반사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늦은 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오늘 선을 더 진하게 그은 날이었죠? 네, 내일은 연락을 줄일게요. 바람이 가라앉을 때까지.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호흡을 정리할게요. 대화를 닫고 휴대전화를 뒤집자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바람이 건물 모서리를 타고 흘렀다. 준호는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 데크 난간의 소금기 냄새와 스카프의 질감. 여기까지 라는 말의 온도가 다시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숨을 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쉬었다. 내일 부산타워.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오늘 진하게 그은 선이 흔들리더라도 쉽게 지워지지 않기를. 파도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끊지 않고 선을 그었다 지웠다. 속으로 번지는 파문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이 누군가의 선택을 머뭇거리게 할 만큼 충분히 깊어지고 있었다. 탑 위의 선택, 흔들리는 선, 부산타워로 오르는 길은 젖어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용두산 공원의 돌계단을 밤새까지 새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요즘 자주 쓰는 방식이었다. 심장이 조금씩 고르게 박동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앞, 유리벽엔 도시의 네온이 얇게 붙어 있었다. 탑 꼭대기로 향하는 사람들의 옹성거림, 안내원 목소리, 어린아이의 웃음이 한데에 섞였다.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손바닥을 비빈 뒤 주머니에 넣었다. 윤정이 옆에서 묻는다. 요가는 어때? 숨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그럼 다행이고. 윤정은 그 말 뒤에 말을 더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이라는 접속사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듯했다. 전망대, 둥근 창 너머로 비가 빗금처럼 흘렀다. 코인 망원경에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 사진 인어디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 커다란 지도 앞에서 서로의 동네를 찾는 사람들, 낯익은 소음이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다. 준호는 버릇처럼 유리 너머를 보다가 유리 안쪽에 반사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다. 짙은 회색 스카프, 젖은 머리칼을 뒤로 모아 묶은 단정한 옆모습, 한미숙. 그는 반사 속 한 사람을 알아보는데 단 한 호흡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다. 반사된 시선이 아주 잠깐 교차했다. 놀람, 망설임, 그리고 알아차림. 세 가지 감정이 서로를 향해 걸어왔다가 멈췄다. 왜?
윤정의 목소리가 곁에서 낮게 울렸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이 멈춘 곳을 따라 유리창을 봤다. 그리고 반사된 얼굴을 보았다. 윤정은 우산 손잡이를 더 꼭 쥐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저분 알아?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피하지 못할 질문이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가 선생님이야. 그래. 윤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 안에 분노도 상처도 오랜 생활의 습관도 체면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대로 걸음을 떼어 반사 속 사람이 아닌 실제의 사람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윤정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예의 바른 사람의 음성이었다. 미숙이 잠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요가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선을 그으려 했고 지키려 했습니다. 지켰나요? 윤정의 시선이 깊어졌다. 미숙은 눈을 들었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완벽히라고 답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정이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입꼬리가 잠깐 흔들리는 움직임이었다. 멈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네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부인께도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가져온 흔들림의 몫을 인정합니다. 그때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기려 하지 않았다. 윤정, 응? 미안해. 그는 단어 하나를 내놓고 한동안 침묵했다. 단어 뒤에 수많은 설명이 붙을 수 있었지만 그는 덧붙이지 않았다. 변명과 설령 사이에서 그는 호흡을 택했다. 숨을 들이쉬고 셋을 세고 내쉬었다. 나한테 미안해? 윤정이 되물었다. 아니면 지금의 너에게? 둘 다. 그럼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결정해. 나와 내려가던 길을 계속 갈 건지 여기서 다른 길로 설 건지 결정해. 전망대의 둥근 공간이 갑자기 작아진 듯 했다. 바깥비는 더 촘촘해졌고 와이퍼 소리가 멀리서 작은 금소금을 냈다. 준호는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갔다. 구름이 낮게 깔린 도시가 발 아래 펼쳐졌다. 수많은 길이 겹쳐 흐르고 어느 길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멀어졌다. 그는 그 도시 위에 자신이 서 있는 반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서 또 다른 두 얼굴, 윤정, 미숙을 보았다. 나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 말을 뱉자 가슴이 내려앉았다. 안도와 상실이 동시에 쏟아지는 감각. 그러나 도망치지 않겠다. 숨기지도 않겠다. 오늘 집에서 내 손을 잡고 우리가 잃어버린 대화를 시작하겠다. 윤정은 눈을 깜박였다. 짧게 한 번. 그리고 그는 미숙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멈추겠다. 고맙고 미안하다. 미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의 얇은 빛이 번졌다. 사라졌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당신이 배운 호흡을 부인과 나누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여기까지는 충분했어요. 분노를 한번 접고 질문을 꺼내려는 의지가 있었다.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한 발씩 물러섰다. 전망대 바닥에 원형 무늬가 각자의 발끝에 선을 그었다. 죄송합니다. 미숙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녀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걸었다. 군중 사이로 사라지는 동안 스카프 끝이 바람을 받아 가볍게 흔들렸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윤정이 말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상처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고. 노력할게. 아니.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노력 말고 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체온이 바람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타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그란 빛들이 층층이 스쳐 지나갔다. 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손을 뻗어 윤정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윤정은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얽었다.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동시에 있었다. 탑 아래 비는 여전히 내렸다. 우산 2개가 하나로 포개졌다 떨어졌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윤정이 물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지? 있어. 그럼 집에 가서 하나씩 꺼내. 응. 그들이 사라진 뒤 전망대 유리창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도시의 불빛은 계속 흔들렸고 빗줄기는 그 불빛을 잘게 부쉈다. 멀찍이 미숙은 혼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손안의 휴대전화 화면이 짧게 켜졌다 꺼졌다. 오늘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라고 쓰였다 지워졌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관자놀이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앉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선을 다시 그었다. 더 진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를 잃지 않는 선. 비가 여전히 도시를 적셨다. 그러나 빛 속에서 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선은 이번에는 유리애가 아니라 각자의 안쪽에 그려졌으니까. 바람이 지나간 자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가늘었다. 부산타워에서 내려오며 윤정과 나란히 걸었던 계단이 어쩐지 더 길게 느껴졌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들이 작은 안도처럼 맞아주었다. 응. 그녀는 생강을 얇게 저미고 꿀을 한 숟가락 풀어 컵에 담았다. 김이 오르자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둘은 식탁 양끝이 아니라 마주 보이는 두 자리에 앉았다. 오늘만은 같은 높이에서. 말해.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감출 생각 없다고 했지. 응. 그럼 오늘 여기서 시작하자. 사실부터. 말을 꺼내는 동안 준호는 요즘 수업에서 배운 호흡을 떠올렸다. 숨을 들이마시고 셋을 세고 내쉰다. 거짓을 숨기는 데 쓰던 호흡이 아니라 버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쓰는 호흡. 그는 그 방법대로 천천히 말했다. 언제부터였는지, 무엇이 흔들렸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변명보다는 사실을, 설명보다는 책임을. 윤정은 중간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다. 가끔 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그의 말이 멈추면 계속이라고 짧게 말했다. 생강의 매운 향이 코를 타고 올라와 눈시울을 간지렸다. 미안해. 결국 그 말로 돌아왔을 때 윤정은 오래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길어져 마치 둘 사이의 길이가 한 번 더 늘어난 듯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엔 분노도 체념도 아닌 낯선 단단함이 얹혀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 쉽게 꺼내지 말아줘. 응. 우리는 오래 같이 살았고 그만큼 오래 서로를 놓친 것 같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네가 멀어지는 걸 몰랐던 것도 사실이야.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다만 오늘 밤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확인만 하자. 내일은 무엇을 다시 시작할지 얘기하고. 내일. 그 단어는 구원처럼 가벼우면서도 숙제처럼 무거웠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둘은 창문을 살짝 열었다. 젖은 밤 공기가 거실 카펫 끝을 스쳤다. 윤정이 묻는다. 그 사람은 오늘 거기서 멈췄어. 그래. 윤정은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그 말은 작은 봉인처럼 밤을 마감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잠들고 서로 다른 꿈을 꾸겠지만 같은 집의 천장 아래서. 며칠 뒤 스튜디오의 아침은 다시 제 시간에 빛을 받았다. 한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열었다. 편백향이 새로 깔린 듯 했고 스피커에서 느린 첼로가 몸을 준비시키듯 흘렀다. 거울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탑 위에서 마주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담담하고 정직하려 애쓰는 눈,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어떤 다짐.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와 매트를 펼쳤다. 익숙한 얼굴, 낯선 얼굴, 오랜만인. 알고 돼. 오늘은 멈추는 연습을 조금 더 할 거예요. 미숙이 말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에요. 다음 움직임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한 준비죠. 산 자세에서 들숨을 세고 전굴에서 날숨을 길게 뽑아냈다. 반달 자세에서 흔들리는 발목을 스스로 받아안고 다운독에서 팔의 떨림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멈추고 숨쉬고 다시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듯 매트를 말았다. 현관을 정리하다 문득 문틈에 끼운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겉면엔 단 3글자만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엔 작은 종이와 조그만 손목 보호대 하나, 미숙이 예전에 추천했던 바로 그 모델. 종이에는 짧은 문장 2개. 오늘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배운 호흡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찰나. 눈가에 가벼운 빛이 번졌다, 사라졌다. 그녀는 스튜디오 창을 더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에 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다음 수업부터는 작은 워크숍을 열게요. 주제는 멈춤의 기술, 이어지는 호흡이에요. 시간은 고르게 흘렀다.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 준호와 윤정은 약속대로 매일 밤 일정 시간을 대화했었다. 실온의 물처럼 밍밍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밍밍함 속에서 오래 묵힌 쓴맛과 단맛이 번갈아 떠올랐다. 식탁 위에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졌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여행, 이사 첫날의 웃음, 장마철 젖은 세탁물의 냄새까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주말엔 가까운 산책로를 걸었다. 처음엔 어색해서 손이 닿지 못했지만 3번째 주에는 윤정이 먼저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걸었다. 말보다 짧은 그러나 분명한 신호. 어느 저녁 윤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부부 상담 다 볼래? 준호는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을 지나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상담사는 그들에게 서로의 문장을 끝까지 듣는 법, 상대의 말에서 대상을 너에서 나로 바꾸어 말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을 느꼈다로 돌아오는 길 유사였다. 봄이 기울 무렵 바닷바람이 한결 가벼워진 어느 오후 준호는 스튜디오 근처를 지났다. 일부러 간 건 아니었다가도 어쩌면 일부러였는지도 몰랐다. 유리 너머 요가 매트들이 정갈하게 말려 서 있었다. 문역 게시판에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멈춤의 기술, 이어지는 호흡, 4주 워크숍.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았다. 다만 걸음을 늦추어 포스터의 글자를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바깥 공기를 들이켰다. 한미숙이었다. 둘은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서 서로를 보았다. 아무 말도, 아무 손짓도 없었다. 미숙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고 준호도 같은 만큼 숙였다. 그 작은 각도에 오래된 문장들이 오고 갔다. 여기까지. 고마웠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지키세요. 건강하세요.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흐름을 바꾸었다. 그들도 흐름을 따라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다. 바람이 스카프 끝과 재킷 단추를 번갈아 흔들었다. 워크숍 첫날, 스튜디오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미숙은 원형으로 놓인 의자들을 확인하고 가운데 작은 종을 놓았다. 오늘은 각자 자신에게 쓴 편지를 들고 오셨다고 했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먼저 편지를 읽지는 말고 한 문장만 꺼내보세요. 지금 여기에 당신을 정확히 보여주는 문장 하나. 사람들은 한 문장씩 말했다. 멈추는 게 두렵다. 나는 나를 늦게 알았다. 그래도 숨이 있다. 말들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미숙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자신의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저는 오늘 제가 어디서 멈췄는지 압니다. 그리고 내일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 압니다. 종이 울렸다. 한 번 아주 맑은 소리.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고요 속에 각자의 호흡이 들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에서 잠깐 멈춰 섰다. 윤정이 부엌에서 적당히 탄 간장의 냄새를 풍기며 왔어? 하고 물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문득 말했다. 당신이 오늘만 바닥에 길게 그었다. 모래는 겨울의 단단함을 벗고 부드러워지는 중이었다. 둘은 다람을 등지고 걸었다. 갈매기가 울고 멀리 서퍼들이 짧게 물살 위를 지나갔다. 여기 예전에 아이랑 왔던 자리다. 윤정이 모래를 발끝으로 톡 찼다. 그때 넌 사진을 너무 많이 찍었지. 그래서 앨범이 무거워졌지. 둘은 같은 기억 위에서 다른 장면을 덧그렸다. 그 겹침이 낯선 위로였다. 벤치에 앉아있자 옆에서 누군가 재채기를 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준호가 무심코 건넨 말에 윤정이 웃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자주 하단 말이네. 응? 근데 오늘은 나한테도 해. 준호는 그녀를 보았다. 감기 조심해, 윤정아. 이름을 불렀을 때 오래 굳어있던 어딘가가 풀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만 바라보았다. 말보다 호흡이 길었다. 바람이 선을 그리고 파도가 그 선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그렸다. 지워졌다고 끝이 아니었다. 다음 선이 이어졌다. 우린 어디까지 왔을까? 윤정이 물었다. 아마 여기까지.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여기까지는 옛날의 경계가 아니라 오늘의 좌표처럼 들렸다. 아직 먼 길이 남았지만 길 위에 있다는 감각. 그건 충분했다. 해가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즈음 스튜디오 창에도 불이 들어왔다. 멀리서 미숙은 마지막 수강생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창가에 잠깐 서서 바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 어디쯤 누군가가 오늘의 호흡을 마무리하고 있으리라. 그녀는 조용히 합장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서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라디오에서 오래된 재즈가 흘렀다. 그녀는 내일 워크숍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멈춤. 내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 이어짐. 그 다음 한 걸음을 허락하기. 창문을 닫기 전 밤바람이 한 차례 더 스튜디오를 스쳤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소리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소리 대신 숨이 남는다. 그리고 그 숨이 각자의 길 위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도 서로를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도. 밤, 서로 다른 창 아래에서 세 사람은 동시에 불을 껐다. 서로 다른 집, 서로 다른 침대. 그러나 닿을 수 없는 어떤 안도가 같은 시간대에 떠올랐다. 마시고 세세 세고 내쉬었다. 새로운 여기까지를 향해